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정신적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영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혼란한 사회가 올 때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힘을 써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정신적 지도자, 그리고 영적 능력을 가진 자. 차이가 나요.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지도자는 이미 정신적 차원의 모든 삶의 대안을 알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해 놓은 자들을 가리키는 소리인 것이고요. 영적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는 신이 들어온 자로서 신법의 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정신적 지도자와는 차별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이 들어와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신적 지도자라 말하는 이들은 그 신이 들어온 그 단계를 넘어서 이미 인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을 펼쳐질 때 이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아이에 대한 대안을 펼쳐나가는 게 정신적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나 세계 유수 철학가들은 정신적 지도자라고 자처를 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생살이 선천시대를 지금까지는 살아왔고요. 지금부터는 인생살이 후천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육생살이 선천시대는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기적인 시대예요. 내가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육성의 물질 문명을 이루어왔던 것은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발명품이나 또 모든 것을 발견한 것이나 순수 내 욕심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명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저마다 똑같아요. 어떠한 발명품 하나에도 발명한 이의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서려 있지 않은 물건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러한 물건만 앞에 두면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더 가지려고, 내 욕심적인 자원이, 그래서 그 기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생량, 물질, 돈, 금전, 명예 앞에서만 숨은 싸우고 충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 심의 논리가 자리에 왔고, 심의 논리가 자리에 왔던 만큼의 적자 생존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적자 생존은 무엇이냐?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더 누리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근데 선천시대에는 이 유권사를 위한 심의 논리가 자리했기 때문에 중하층들이 중상층을 위해 희생해온 시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문명은 서민으로부터, 그들의 피땀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결론은 그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모든 육성의 물질 문명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 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그 갖고 있는 육생량을 공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래,
이 인생살이 인생 시대는 후천 시대로서 이제는 더 가진 자들이, 중상층들이 중하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져야 하는 그 시대에 들어섰음이 자명을 해요. 왜 그런 것인가? 1988년 전후가 업그레이드 시대라. 이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 물질 문명이 모두 나와 있고 발명할 것, 발견할 것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 육생의 편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대에 도래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냐? 1988년. 왜 그렇게 꼭 집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때서부터 인간 생활에는 컴퓨터가 보편화됐어요. 모든 지식적인 게 컴퓨터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었고 AI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이때부터 핸드폰이라는 걸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핸드폰이 무서운 것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모든 저장이 컴퓨터에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없는 다들이 서민층이 중상층을 위해 희생을 해왔고 그들의 심의 논리로 인해 억울한 걸 당해도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 살아가던 그 시대가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서민층, 초등학교, 즉 다시 말해갖고 유치원만 들어가도 핸드폰을 갖고 놀아요. 이게 서민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공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상층이 하층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층은 심을 결속해갖고 상층의 부도덕함을 SNS나 그 모든 것으로 이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또 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게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라. 심으로 눌려서 육생의 자원으로 눌려서 그 권력의 심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들은 입 하나 빵긋 하지 못하던 그 시대가 육생살이 육생시대. 결국은 뭐예요?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상층으로 올려놨고 그들을 위해 희생해 온 시대예요. 하지만 후천시대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회를 형성해 갖고 이 사회에서는 비즈니스라는 이 방편 속에 우리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들이 만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더 가졌기 때문에 너는 이로운 자라. 아쉬워 찾아오게끔 만들어 놨으면 얼마만큼 네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아쉬운 자에게 주고 아쉬운 자는 그 자원을 빌미로 너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갖고 그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사실 정신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또 그 차원에 올라선 이들은 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대안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죠. 먼저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소리고 있었어요. 착하고 바른 것, 그거는 착한 짓이고 이거는 바른 짓이고. 세상에는 머리, 몸통, 다리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르다는 것은 치우친 행인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착한 짓이며 바르다는 것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선순환 행위를 일으켜야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정신적 지도자라 자처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술법의 능력을 가진 이들은 술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속적 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 너머의 법의 대안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대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해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법은 이런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고 사법은 저런 것이니 저게 맞는 게 아니라라고. 그리고 다르게 나가는 착한 선의 행위는 이런 것이니 너만 손해볼 것이라고 규정을 저어놓는 것도 인간이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분별력을 일차적으로 깨우쳐줘야 하는 게 정신적 지도자로서 자처하는 이들인데, 문제는 정신적 지도자로서 공부해갖고 나온 이들이 나오면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뭐에 치우치냐? 티 없이 말고 깨끗하게 공부해서 술의 차원에 넘어 법의 차원에 이제 들어서 갖고 이 법이 무엇인지 펼치려 나오는 그 순간에 이 물질력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내가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유익의 편안함을 아는 순간부터 나는 나른함을 느껴요. 그걸로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뭐냐?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인연들이 몰려오는데 그 인연들의 현혹이 되어 언제인지 모르게 나도 그렇게 치우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치우침은 금방 안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그러한 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썩는지 모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살이 고름이 난다면 하루아침에 고름이 났고 부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자칫 내가 치우치면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암덩어리로 변해요. 내 삶의 암덩어리가 언제 그렇게 고착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적 지도라 자처하는 이들이 그 암덩어리로 말미암아 치우친 행위를 하고 치우친 법안만 내놓는 것이죠. 맞지 않는 법안만 내놓은 것이에요.